저염식, 무염식 식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죠. 소금을 드시지 않으면 저나트륨 혈증으로 구역질, 실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무염식이다, 저염식이다 식단이 많이 유행하는데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소금 드시라고. 물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적게 드신다는 겁니다.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갈증을 일으켜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만들고요. 몸이 붓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신장을 망가뜨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시나요? 그 문제가 바로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나트륨보다 과다할 때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구토, 설사, 췌장염, 간경화, 출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있는데요. 물 섭취가 과다하고 소금 섭취가 부족해도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구역질 등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정신이상, 의식장애, 간질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한 선수가 생수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다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매일 물 4리터 마시기 챌린지를 하던 여성이 2주 만에 저나트륨 혈증을 진단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하루에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될까요? 우선 소금 섭취가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고혈압 환자, 신장병 환자는 무조건 하루 5g 이하로 소금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금 섭취를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식이나 저염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래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소금 섭취를 추가로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력하고 매사 부정적이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경우, 하체 순환이 잘 안되거나 요통이나 디스크 등 허리가 약한 경우, 이명, 청력 이상 등이 생기는 경우, 건선, 각질, 가려움, 아토피, 습진 등 피부 문제가 있는 경우, 비염이나 위염 등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 성욕이 감퇴되거나 정력이 약한 경우, 생식기 문제가 있는 경우, 위의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추가로 섭취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소금을 추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너무 급격히 소금을 짜게 많이 섭취하시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을 반컵 정도 드시고 천일염으로는 새알갱이 정도를 혀 아래 녹여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을 하루 1회부터 시작하시고요. 하시다가 큰 문제 없이 적응이 되시면 하루 2회로 늘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500ml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으셔서 녹이시고요. 하루 100, 200, 300ml 정도로 점점 늘려가면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에 큰 반응이 없이 편안하시고 위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서서히 개선되신다면 점차 소금량을 늘리시다가 생리식염수와 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먹는 생수 용량인 500ml 물을 준비하시고요. 소금을 2티스푼을 넣어서 녹여 주십시오. 첫날은 100ml만 드셔보시는 것입니다. 100ml 드셔서 큰 문제 없으시고 또 위의 증상들이 사라지신다면 200ml를 드셔보시고요. 200ml를 드시면서도 컨디션이 좋으시다면 300ml를 드셔보십니다. 이렇게 양을 점차 늘려가는데 만약 혈압이 오르는 느낌, 두통 등
불편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이후로는 그 용량 이하로 소금물을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먹는 게 중요한 만큼 어떠한 소금을 먹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소금의 핵심은 바로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소금입니다. 예를 들어 천일염도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5년 이상 간수를 빼서 순도 높은 천일염이 좋습니다. 또 꽃소금이나 정제소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몸에 나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이 정제 과정을 거침으로써 순도가 높아지고 깨끗해지니 좋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을 섭취하려는 목적에 맞게 본인이 선호하는 소금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에게 무엇을 먹을 거냐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5년 이상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죽염을 먹을 것 같습니다. 소금 섭취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내 몸에 맞는 소금의 양 찾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너무 양이 많이 들어와도 몸에 독이고 너무 적어도 독이기 때문입니다. 그 적정 용량을 찾아서 마시시게 되면 몸에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력이 향상되고 정력이 향상되고 컨디션도 증진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는데도 또 염증이 사라지게 하는데도 소금물 섭취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또 소금물을 섭취하시면서 아래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는 소금물 섭취를 중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얼굴만 계속 붓거나 붉어지는 경우, 잠이 안 오고 몸에 소름이 돋으며 긴장감이 커지는 경우, 무릎에 힘이 없고 꺾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 앞이마, 앞머리가 쏟아질 것 같은 두통이 있는 경우, 한숨이 나오고 온몸이 조이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 이 경우는 소금이 과하거나 다른 치료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니 소금물 섭취를 중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금물을 섭취하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면 소금물 섭취를 잠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게 되면 몸에 이로운 건 맞지만 소금물 요법만 맹신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생활을 바로 잡으시면서 소금을 하나의 보충제 개념으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낫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 지금까지 김조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